분위기가 좋죠?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눌지 먼저 그 내용부터 보시죠.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긴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다들 계획 세우셨어요? 우리의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지금 유통가도 기대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복적 소비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 증시에 미치는 영향 점검하겠습니다. 내일이 석가탄신일이고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만약에 5월 4일 날까지 쉬게 된다면 최장 6일의 황금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 항공 업계들이 오랜만에 반짝 특수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항공과 철도 표는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주도 비행기 티켓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연휴 때 평년의 가격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고 그 표도 구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숙박업계도 마찬가지 분위기인데요. 일부 리조트는 예약률 100%를 회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통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금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갑을 확실히 좀 열어줄지, 그리고 이 부분이 내수 활성화까지 이어질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게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동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보복적 소비라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어요. 네. 없는 말이고,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거는 있어요. 추격 소비 또는 모방 소비 이런 것은 있어요. 근데 보복 소비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생활 활동이 이제 이렇게 좀 통제가 되다가 조금 이게 통제를 풀어주니까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여행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을 보복 소비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너무 좀 전쟁 냄새가 나요. 보복이라는 말이 거북살스럽고 또 실제 그 효과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아까 제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의 그 비행기 편이나 제주도의 호텔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100%가 아니에요. 많은 호텔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거나 또 비행기 같은 경우는 편수를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많이 줄인 상황에서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전부 뭐 예약이 끝이 나고 동이 났다고 하는데, 그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편수도 줄었고 호텔도 많이 문 닫고 해서 공급이 줄은 상태에서 이게 예약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게 뭐 보복적으로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고 근무 시간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그 소득이 주머니가 굉장히 가벼워졌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덜 가벼워지신 분들은 뭐 여행 갈 형편이 되실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그런 자영업자나 또는 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보복적 소비가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아, 그렇군요. 이 보복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저도 어떤 내용인가 좀 들여다봤었는데 그동안에 돈을 못 쓰게 이렇게 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사실 뭐 이런 일자리 문제도 생기면서 쓸 돈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억눌러 있었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건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대두된 이유가 긴 연휴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쪽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 부분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건데 연휴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비에 어떤 영향 준다고 보시나요?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지급했을 경우에 이제 1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형태로 주느냐 하면
상품권이나 아니면 지역 화폐로 줘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쓰는 게 제한이 있어요. 어디도 가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쓰는 데가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받아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 전체 1년에 소비가 한 1,000조쯤 돼요. 민간 소비가. 1,000조 소비가 되는데 이번에 10조, 13조 그 국민재난금을 푼다고 하더라도 몇 %예요? 전체 1,000조에 10조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2%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첫째, 재난지원금의 그 용도가 한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는 전체 소비나 경제 코로나의 경제 침체에 비하면 재난지원금이 10조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가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긴급 재난지원금도 그다지 크게 소비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봐주신 건데요. 그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소비 확산세가 좀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월달, 4월달 매출이요 90% 줄었다거든요. 9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거의 뭐 재살 깎아먹기로 돈을 빚내어서 지금 겨우 가게를 여는 분들이 많고, 조금 있으면은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폐업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월, 5월, 6월 앞으로 한 석 달 동안은 계속해서 경기가 나쁠 것 같아요. 따라서 재난지원금 이번에 준 것, 이것만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 상황은 앞으로 한 서너 달은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정부도 앞으로 서너 달 동안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그런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번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주는 걸로는 매우 부족하다. 보다 획기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내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당은 좀 야당의 말씀도 듣고 해서 여야가 손을 잡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죠. 네. 돈도 없고 돈이 있는 분이 있긴 있겠지만은 네. 그분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쓰고 싶어도 네, 쓸 수 네. 있는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가 확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사실 증권가 한켠에서는 했었는데, 지금 신세동 교수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또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다면은 증시 측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은 좋았어요.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영향을 미쳤는데,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 몇몇만 좀 추이를 봐주실까요? 예, 일단 뭐 GS 리테일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은 이제 뭐 61선을 넘어서 그 시가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21선까지,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을 한 3일 만에 지금 다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강한 어떤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편의점주들, BJF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시세가 좀 잘 나왔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홈쇼핑 쪽에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시세가 더 급등하긴 했지만, 이쪽에는 뭐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 전에도 미리 살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21선이 상방으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61선에서 넘을까 말까 하다가 GS 리테일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돌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21선하고 61선하고 지금 골든크로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좋다 보이고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뭐
GS 홈쇼핑에 못지않게 시세가 잘 나오고 있고 그림이 비슷하죠. 같은 섹터는 같은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백화점 쪽에 보게 되면은 신세계를 보시면 오늘도 또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백화점주들도 지금 이제 매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는 121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화점 이쪽에서 유통 쪽에서 이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이제 지배권 싸움이 이제 형제간에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데 대한 롯데 지주하고 롯데 하이마트가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슈성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그 시세가 좋았죠. 지난 월요일 날 GS 리테일의 소식이 나오면서 이마트도 지난 월요일 날은 종가가 10%까지 올랐었죠. 그 이후에도 음봉이 안 나오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통적으로 GS 리테일의 호실적이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하나의 이제 심리를 좀 돌리는 그런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계 판도 변화가 급변이 나타난 쪽이 유통가가 아닐까 싶어요. 워낙에 언택트라는 키워드에 밀접한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의 비중에 따라서 또 실적도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 몇몇 실적 좀 봐주시죠. 예, 일단 유통업 전체적으로 한번 좀 그 근래에 매출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태별 이제 매출 추이인데요. 1월 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보다 매출이 늘었느냐 아니면은 줄었느냐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늘색이 제일 맨 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슈퍼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슈퍼마켓은 뭔가 지역 상권이 이제 큰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편의점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이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슈퍼마켓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건으로 인해 가지고 슈퍼마켓이 오히려 살아가고 있다, 살아났다라는 이제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2월 달에 보시게 되면 2월 중반부터 상당히 안 좋다가 지금 이제 살짝 회복하는 그런 기미에 있는 쪽. 이게 뭐냐면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쪽에는 확실히 좀 안 좋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까만색 선을 보시면은 이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죠. 이커머스 쪽에 보시면은 백화점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냐 이커머스냐 이게 이제 이 한쪽이 살면 한쪽이 죽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소비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쪽이 살아난다면 이커머스는 대세기 때문에 완전 죽지는 않겠지만 이커머스가 성장은 어느 정도 좀 둔화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백화점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살짝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조금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GS 리테일이 이번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이 890억이 나왔고 뭐 이제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890억 1분기 때, 근데 2분기 때 보면은 1000억이 지금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GS 리테일의 주가를 지금 대변을 하고 있죠. 3분기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성장해서 3분기 때는 120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GS 리테일의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전체 예상 실적이 작년도에 이제 그 2,300억, 2,400억 가까이 했죠. 올해는 지금 4,00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장면이 되겠어서 GS 리테일은 뭐 조금 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이마트가 중요하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뭐 실적 발표는 안 됐지만 1분기 때 이마트 이제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쓱닷컴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쓱닷컴이 이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매출액 3천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1,700억 했으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좀 이제 잘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온라인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2분기도 지금 2,300억, 작년에 2,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그래도 2분기 올해까지는 좀 적자일 걸로 보고 있지만 외형 성장이 좀 도드라질 거다.
이런 부분들, 온라인 쪽에 외형 성장이 좀 도드라진다 이런 부분들 보고 있고,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점도 중요한데 2분기 때는 기존점도 상당히 좀 선방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이마트가 조금씩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개별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안 좋을 걸로 보이죠. 40% 정도 깎일 겁니다. 백화점이 뭐 여전히 안 좋고 면세점은 부진이 좀 지속될 걸로 보이지만 백화점은 그래도 아까 보셨듯이 조금은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 하지만 백화점 쪽에 신세계 백화점을 갖고 있는 또 면세점을 갖고 있는 쪽에는 상반기 동안에는 다른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조금 좀 주가 흐름이 좀 느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통가의 종목군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 이런 악재는 모두 다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딛고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오프라인 쪽에는 오프라인 소매점 쪽에는 최악은 지났지 않는가. 뭐 이제 이런 심리들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최악은 지났다는 심리 이런 부분은 이쪽 이제 유통 쪽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이제 거의 모든 업종에 다 이런 이제 심리들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쪽에도 최악은 지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유가 그렇게 빠졌는데 정유 쪽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죠. SOL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실적 안 나왔는데도 어쨌든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최악은 지났다는 어떤 심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소매점 쪽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갑자기 V자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본다면은 다른 소매 쪽에도 뭔가 좀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된다면은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소매점 쪽에는 더 붙고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 쪽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되면은 성장은 좀 둔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많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추세가 아니라 이제 현 수준은 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는 벌써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중국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묻어 있는 것 같고요. 여행주도 어제 좋았습니다. 여행주 쪽에도 중국의 이제 양회 개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다음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또 이제 글로벌 셧다운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항공 노선들이 다시 또 복구가 되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유통 쪽에서 이제 뭐 보면은 GS 리테일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올해 전체 실적도 지금 4천억대를 넘을 걸로 작년에 2천억대였는데 그렇게 예상을 되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뭐 주가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급등해 있기 때문에 조금 쉰다 할지라도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의점주 중에서는 제일 탑픽으로 좀 꼽아야 되겠죠. GS 리테일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롯데온 출시가 됐는데 롯데온이 뭐 처음에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노이즈로 조금 이제 눌리고 있는데 롯데온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차별화된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전체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다 합해가지고 한 번에 거래하겠다. 이거는 차별화가 아니죠. 그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니까 차별화되는 점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송 부분입니다. 쿠팡이 성공했던 부분이 이제 가격 차별화가 아니라 사실 배송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배송 쪽에 차별화된 부분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쿠팡은 빠른 배송인데 롯데온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 주겠다. 이런 이제 배송의 차별화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롯데쇼핑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제 오프라인점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많았는데 오프라인은 그래도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쓱닷컴은 지금 성장 중이다.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BEP를 넘지는 못할 걸로 보이지만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쯤 되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성장성과 그리고 기존에 걱정했던 부분에 어떤 이제 기존점들의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이마트의 올해 성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